70세 이상이라면 매일 마시는 그 음료 한 잔이 여러분의 수명을 10년이나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40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며 본 수많은 환자들 중 상당수가 평생 습관처럼 마시던 음료 때문에 심각한 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이것이 의학적 사실입니다. 실제로 당뇨, 치매,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환자들 중 나는 술을 많이 마신 적도 없고 큰 병력도 없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이렇게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생활 습관을 살펴보면 하루에 커피 믹스 3잔, 식사 후 탄산음료 1캔, 아침마다 과일 주스 1잔,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서 결국 건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평생 이렇게 마셔왔는데 하며 음료 습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혹시 내가 아직도 매일 같은 음료를 습관처럼 마시고 있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10년을 지켜줄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40년 의사 생활 동안 확인한 70대라면 반드시 끊어야 할 음료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마시는 그 음료 한 잔이 여러분의 건강을 10년이나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금 과장된 이야기 같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60대, 7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한 잔의 음료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되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드시는 커피 한 잔, 식사 후 입가심 삼아 마시는 탄산음료, 친구분들과 모이면 빠지지 않는 막걸리나 소주, 그리고 습관처럼 끓여 마시는 가루 음료까지 우리가 무심코 마셔온 그 음료들이 사실은 몸속에서 조금씩 건강을 갉아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차를 마셔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마셔도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경험. 예전에는 소화가 잘 됐는데 이제는 국물 한 그릇만 마셔도 속이 더부룩하고 혈압이 오르는 경험.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음료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즉 20대, 30대 때는 별 문제 없던 습관이 60대 이후에는 독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 노년층의 음료 습관은 젊은 세대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부터 이어온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연세가 들수록 음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진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커피를 3잔 이상 드시는 분, 저녁마다 막걸리 한 잔을 빼놓지 않는 분, 입이 심심할 때마다 가루 음료를 타 드시는 분들, 혹시 주변에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런 습관들이 바로 노후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런 음료들이 당장은 큰 탈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뇨, 고혈압, 치매, 심혈관 질환 등 무서운 병들의 씨앗을 몸속에 심어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루에 한 잔은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별일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수십 년이 지나면 건강 수명이 10년 이상 단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는 크게 아픈 데도 없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굳이 바꿀 필요 있을까?
하지만 건강은 오늘보다 내일,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자산입니다. 특히 음료 습관은 작은 변화만 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가 무심코 마시는 음료 속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오늘은 단순히 이건 나쁘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대신하면 더 좋다 하는 대안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은 마치 작은 습관 같지만 앞으로의 10년, 20년 건강을 지켜줄 지혜가 될 겁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먼저 노년층이 절대 끊어야 할 음료 습관 5가지를 짚어드리고 그 뒤에 건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다 보면 내 얘기 같네 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당장 바꿔야겠다 하는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음료 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마시고 계시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음료, 바로 당분이 가득한 달콤한 음료입니다. 여러분, 혹시 달콤한 음료 좋아하시나요? 식사 후에 탄산음료 한 잔, 아침마다 설탕 듬뿍 들어간 커피 한 잔, 그리고 건강에 좋을 거라 믿고 마시는 과일 주스까지. 이 음료들이야말로 노년 건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주범입니다. 설탕 조금 들어간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당분을 처리하는 능력은 크게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단 음료를 마셔도 별 탈 없었을지 몰라도 60대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속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약해지면서 작은 당분도 큰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탄산음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캔에 들어있는 당분은 성인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인공 첨가물은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가당 커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믹스커피나 설탕 듬뿍 넣은 카페라떼는 사실상 액체 디저트에 가깝습니다. 한두 잔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매일 마시면 결과는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은데 주스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주스는 과일의 섬유질은 빠지고 당분만 농축돼 남아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혈당에는 훨씬 더 큰 충격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 병원에 가면 나는 단 거 잘 안 먹는다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물어보면 하루에 커피 믹스 3잔, 식사 후 탄산음료 1캔, 아침마다 과일 주스 1잔씩 마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렇게 쌓이는 당분이 결국 당뇨로 이어지고 심혈관 질환, 기억력 저하 같은 문제를 불러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농사일 하시면서 나는 몸으로 일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신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시원한 탄산음료 없이는 밥이 안 넘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별 탈 없었지만 60대 중반이 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과 가슴 두근거림으로 병원에 실려 가셨습니다. 진단은 고혈당과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었습니다. 그분은 결국 음료 습관을 끊고 대신 보리차와 물로 바꾸면서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이처럼 음료 하나가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달콤한 음료는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혈관을 손상시키고 뇌세포에 부담을 주고 심지어 기억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매일 마시는 달콤한 음료 한 잔이 당장은 기분 좋을지 몰라도 앞으로의 건강을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음료들을 습관적으로 마시지 않는 겁니다. 목마를 때는 탄산음료 대신 차갑게 식힌 보리차, 따뜻한 현미차 같은 것을 드시면 좋습니다. 커피를 꼭 드시고 싶다면 설탕과 프림을 뺀 블랙커피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과일은 주스로 갈아 마시기보다 그냥 씹어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혈당과 혈관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경고, 달콤한 음료의 함정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가볍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습관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경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달콤한 음료만큼이나 노년 건강을 크게 해치는 또 다른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카페인 과다 섭취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또는 피곤할 때 에너지 드링크로 힘을 내시진 않나요? 혹은 건강에 좋다고 믿고 진한 녹차를 여러 번 마시진 않으시나요? 이 모든 음료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잠을 깨워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카페인이 오히려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몸의 대사 능력이 젊을 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의 기능은 점점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몇 시간 만에 분해되던 카페인이 노년기에는 몸속에 2배, 3배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즉, 똑같은 한 잔을 마셔도 우리 몸은 훨씬 더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불면증입니다. 저녁 늦게 마신 커피 한 잔이 밤새 뒤척이게 만들고 아침까지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원래 잠이 줄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사실은 카페인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뼈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칼슘이 몸에서 빠져나가게 만들어 골다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뼈가 약해지는데 여기에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위험이 커집니다. 심장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들고 불규칙한 박동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부정맥을 가진 분들은 카페인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병원에 가보면 나는 커피를 하루에 2잔 정도밖에 안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면증과 가슴 두근거림을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그 2잔이 젊을 때 마시던 5잔보다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분은 평생 하루 3잔 이상의 커피를 즐겨 마셨습니다. 예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밤에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노화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을 느끼고 검진을 받아보니 부정맥 초기 단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권한 것은 커피 양을 줄이세요 였습니다. 그분은 하루 3잔을 아침 1잔으로 줄이고 점심 이후에는 카페인을 아예 끊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보리차와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불면증이 사라지고
심장도 안정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카페인은 단순히 각성 효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블랙커피 한 잔 정도는 오히려 집중력을 높여주고 기분도 좋게 만듭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습관적으로 계속 카페인을 섭취하는 겁니다. 특히 오후 2시 이후에는 몸속에 오래 남아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에 한 잔 정도만 드시고 오후에는 카페인이 없는 차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리차, 루이보스차, 국화차 같은 음료가 좋습니다. 또한 에너지 드링크는 노년층에게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카페인과 당분이 한꺼번에 들어있어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녹차도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진하게 마시면 카페인 함량이 커집니다. 따라서 연하게 우리거나 카페인 없는 차로 바꾸는 게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 커피나 차를 즐기는 습관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양과 시간대를 조절해야 몸이 편안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카페인을 적절히 줄이는 것만으로도 불면증, 뼈 건강, 심장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고까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달콤한 음료의 위험, 두 번째는 카페인의 과다 섭취였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경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적당한 술은 건강에 좋다,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과연 그 믿음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적당한 술은 오히려 건강에 좋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믿고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모임 자리에서 이 정도는 약이지 하며 건배하는 모습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 믿음이 진짜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년기에 술은 약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독이 돼서 우리 몸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해독됩니다. 젊을 때는 간이 그 일을 빠르게 처리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해독 능력은 떨어집니다. 즉, 같은 양을 마셔도 노년기에는 훨씬 더 큰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량의 술이라도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알코올은 뇌세포의 연결을 방해합니다. 특히 기억과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를 손상시켜 치매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노년기 음주자는 비음주자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즉, 한 잔쯤 괜찮다는 생각이 미래의 기억력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혈관에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술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벽을 약하게 만듭니다. 결국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위험을 키우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매일 저녁 소주 한두 잔을 습관처럼 마셨습니다. 난 많이 안 마셔. 그냥 기분 내는 정도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대화 중에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치매 초기 소견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가장 먼저 술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술을 줄이고 대신 산책과 독서로 생활을 바꾸면서 현재는 증상이 더 나빠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노년기에 술은 약이 될 수 없고
결국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적당한 술은 괜찮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모임 자리에서도 술 대신 다른 방법으로 분위기를 즐기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알코올 음료나 차를 선택하는 겁니다. 셋째, 이미 술이 습관이 되신 분이라면 하루아침에 완전히 끊기 어렵습니다. 그럴 땐 양을 점점 줄이고 마시는 횟수도 줄여 나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5번 마시던 걸 3번으로 줄이고 나중에는 주말 1번으로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점차 줄이다 보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술은 단순히 간에만 해로운 게 아닙니다. 기억력, 혈관, 심장, 전반적인 건강 모두를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노년기에 술은 더 이상 약이 아니라 지켜야 할 건강을 앗아가는 독이라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번째 경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달콤한 음료, 두 번째는 카페인 과다 섭취, 세 번째는 술의 위험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습관, 바로 짠 국물이나 식사 음료를 즐기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또 다른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라면 국물 끝까지 드시나요? 아니면 찌개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 게 습관이신가요? 또는 국이 없으면 밥맛이 안 난다고 하시나요? 사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는 국이나 찌개 없이는 식사가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국물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면 국물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성인 하루 권장량을 이미 훌쩍 넘습니다. 찌개 국물이나 젓갈 같은 반찬까지 합치면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나트륨 양은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이런 짠 음식을 잘 버텼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수록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년기에는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즉, 조금만 짜게 먹어도 몸에 소금이 쌓이면서 건강에 큰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고혈압입니다. 짠 국물을 자주 마시면 혈관이 좁아지고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 결과 머리가 자주 무겁거나 어지럼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혈관이 계속 손상돼서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짠 음료는 신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이 과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심하면 투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한 어르신은 매 끼니마다 찌개 국물을 꼭 드셨습니다. 특히 김치찌개와 된장국을 좋아하셔서 밥을 국물에 말아 드시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 없었지만 어느 날부터 혈압이 높아지고 병원에서 신장 수치가 나쁘게 나왔습니다. 의사가 가장 먼저 권한 건 국물은 되도록 남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반찬 위주로 식사하고 국물은 절반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짠 반찬 대신 나물이나 구운 채소로 바꾸셨습니다. 몇 달 후 혈압이 안정되고 신장 기능도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짠 음식이 문제라는 건 잘 아시죠? 하지만 문제는 짠 음식을 단단한 형태로 먹는 것보다 국물처럼 액체로 마시는 게 훨씬 더 해롭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액체 상태의 나트륨은 더 빨리 흡수돼 혈압을 확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면 국물, 찌개 국물, 국밥의 국물, 이런 것들이 가장 위험한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국물은 되도록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 이상 남기세요. 둘째, 간을 할 때 소금이나 된장 대신 허브, 마늘, 파, 후추 같은 천연 향신료를 활용해 보세요. 셋째, 이미 짠 음식을 먹었을 땐 반드시 물이나 저염차로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혈압과 신장 건강을 크게 지킬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소금 한 숟가락이 아니라 국물 한 숟가락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 국물 습관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건강 수명을 늘리는 지혜입니다. 이제 네 번째 경고까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달콤한 음료, 두 번째는 카페인, 세 번째는 술, 네 번째는 짠 국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경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흔히 가볍게 생각하는 인스턴트 가루 음료 습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에 몇 잔의 믹스커피를 드시나요? 아침에 한 잔, 점심 후에 한 잔, 저녁에도 입이 심심하면 또 한 잔. 어르신들 중에는 하루에 5잔 이상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가루차를 타서 마시거나 우유에 타 먹는 인스턴트 음료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음료들이 편하고 맛있어서 습관처럼 마시게 되죠.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고지방 크리머, 트랜스지방, 인공 첨가물입니다. 믹스커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커피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크리머가 문제입니다. 크리머는 식물성 기름을 굳혀 만든 것으로 트랜스지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혈관을 막고 심장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믹스커피에는 설탕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한 잔의 믹스커피는 달콤한 간식과 다름없는 셈이죠. 가루차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녹차나 보리차라고 생각하고 마시지만 실제로는 설탕과 향료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건강에 좋은 차가 아니라 가공된 음료에 가깝습니다. 고지방 크리머를 매일 섭취하면 혈관 속 지방이 쌓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런 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겠지만 매일 쌓이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하루 일과가 늘 믹스커피로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2잔, 점심에 2잔, 저녁에도 1잔. 커피 마셔야 머리가 맑아져. 이렇게 말씀하시며 믹스커피 없이는 하루가 안 됐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체중이 늘고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나빠졌습니다. 검진 결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권한 첫 번째 생활습관 개선은 믹스커피부터 끊으세요 였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블랙커피로 바꾸고 간식으로는 따뜻한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몇 달 후 체중이 줄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작은 가루 음료 습관이 오랜 시간 쌓이면 몸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스턴트 가루 음료는 편리합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우리 몸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나 아메리카노로 바꾸세요. 둘째, 가루차 대신 직접 끓인 보리차, 현미차, 국화차가 좋습니다.
셋째, 고지방 크리머는 피하고 우유나 두유를 조금 넣어 드시는 게 훨씬 건강합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심장과 혈관 건강을 크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작은 습관이 앞으로의 10년 건강을 결정합니다. 가루 음료 한 잔을 줄이는 게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5번째 경고까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달콤한 음료, 두 번째는 카페인, 세 번째는 술, 네 번째는 짠 국물, 그리고 5번째는 가루 음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시죠? 그럼 무엇을 마셔야 건강에 좋을까? 다음 장에서는 드시면 좋은 음료와 건강한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피해야 할 음료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들어보니 그럼 나는 이제 뭘 마셔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실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몸이 가장 원하는 건 화려한 맛이 아니라 깨끗한 수분입니다. 하지만 그냥 물만 마시기 지루하다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대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보리차입니다. 보리차는 오래전부터 한국인 식탁에서 사랑받아온 음료입니다. 카페인이 없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며 소화를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수한 맛이 있어서 물 대신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현미차입니다. 현미차는 구수한 맛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 있어서 노년기에 특히 좋은 음료입니다. 현미차를 꾸준히 마시면 속이 따뜻해지고 몸의 순환도 좋아집니다. 세 번째 대안은 루이보스차입니다. 루이보스차는 카페인이 없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서양에서는 붉은 차라고 불리며 노년 건강차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대안은 바로 따뜻한 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면 몸이 천천히 깨어나고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차갑게 마시는 것보다 따뜻하게 마시면 혈관과 위장이 편안해집니다. 그렇다면 언제, 얼마나 마시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물을 한 번에 몰아서 마시는데 그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오후에 한두 잔, 그리고 자기 전에 조금. 이렇게 나눠서 마시면 몸이 가장 좋아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너무 달거나 너무 짠 음료 대신 입에 익숙해질 때까지 차근차근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믹스커피를 하루에 3잔 드시던 분이라면 처음엔 2잔만 믹스커피로, 한 잔은 블랙커피로 바꿔보세요. 그 다음엔 믹스커피를 한 잔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보리차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조금씩 바꾸면 스트레스 없이 습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한 어르신은 커피 믹스가 없으면 일과가 시작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커피 믹스가 곁에 있었죠. 혈당이 조금씩 오르고 체중이 불어나도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혈관이 약해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차근차근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블랙커피로, 오후엔 보리차, 저녁엔 따뜻한 물로 마시는 식으로요. 처음엔 밋밋해서 힘들었지만 한 달쯤 지나자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엔 혈당과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커피를 줄인 게 아니라 내 건강을 다시 찾은 거다. 이처럼 대체 음료를 찾는 건 단순한 기호품 바꾸기가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음료 습관을 돌아보시고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건 노년기에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음료 습관들이었습니다. 달콤한 음료, 카페인 과다, 술, 짠 국물, 가루 음료까지 이 5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갉아먹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걸 이제는 잘 아시겠죠? 오늘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음료 습관이 곧 건강 수명이다. 여러분이 어떤 음료를 마시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억력, 여러분의 혈관, 여러분의 뼈와 심장까지 모두 음료 습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음료 중에서 내가 가장 자주 마시는 한 가지를 줄이는 겁니다. 탄산음료라면 일주일에 3번 마시던 걸 2번으로 줄여보세요. 커피 믹스라면 3잔 마시던 걸 1잔으로 줄여보세요. 라면 국물이라면 절반은 남겨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시한 대안 음료들을 활용해 보세요. 보리차, 현미차, 루이보스차, 따뜻한 물. 이 4가지는 언제 마셔도 부담 없고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따뜻한 물 1잔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습관은 여러분의 하루를 건강하게 열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음료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건 더 큰 지혜로 이어집니다. 노후의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생활 습관이 건강한 노년을 결정합니다. 음료 습관을 바꾸는 것, 걷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는 것, 이 3가지가 합쳐져야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해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건강은 나이를 따라가지만 지혜는 나이를 앞서간다. 지혜로운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일부터 어떤 음료를 줄이고 어떤 음료로 바꾸실 건가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